시절 인연이란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모든 일이 적절하거나 결정적인 때가 되어야 이루어짐을 뜻하는 불교용어라고 합니다. 이는 씨앗이 시간의 경과를 통해 싹을 틔우듯이 종교적 성취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도 때가 되어야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근래에 들어서는 인간관계나 이별 혹은 인생의 우연한 사건들을 억울하거나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위로의 말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근래에 들어 저희 팟캐스트에 반고정으로 나와주시는 삐뽀님, 아사님, 그리고 닉님까지 함께 있던 단톡방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아이돌 삐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삐뽀님. 안녕하세요, 은파님.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만나서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너무 현생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 뵙고 있는데 눈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감사드립니다. 정말 지금 이제 성형한 지가 한 달하고 이제 5일째 됐는데 네. 저 매일매일 거울 보거든요. 하루에 수십 번을. 네. 약간 네네. 좀 흡족 만족스럽다? 흡족만족스? 붓기 빠지고 하니까 확실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제 좀 자연스러워지니까 옛날만큼 피곤해 보인다라는 말을 좀 적게 듣고 계신가요? 일단은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제 주변에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이제 친한 친구들도 그렇고 어머 너무 잘 됐다. 눈매가 음. 똘망똘망한 거 봐 하고 난리도 아닌데 그냥 기분 째지네요.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정말로 아니야. 근데 음. 영상으로만 봤을 때도 확실히 붓기가 지금 거의 없으세요. 진짜요? 예, 완전 없고 그리고 진짜 이 아이홀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가 큰 차이가 있으려나 싶었는데 음. 오 두드러지는데요? 진짜요? 예, 나도 사실 그 성형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적어도 3개월은 기다려야 최종 결과가 음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1개월 하고 5일 지났는데 붓기랑 멍이 아예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냥 정말 은인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또 제2의 아버지가 되셨죠.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길게 보면 3년까지 봐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미 안착화되기 전에도 너무 잘 됐다. 나 기분 째져. 왜 이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또 어플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뭔가 반응이 다르던가요? 어머, 안 음. 그래도 인스타 스토리로 네. 요새 좀 데이트 좀 하신다고. 맞아요. 요즘에 약간 간단한 근황설을 풀어드려도 될까요? 너무 좋죠. 우리 청취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약간 한 몇 달 전에 직장에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제가 또 정말 너무 힘든 짝사랑도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또 맞습니다. 성형까지 해버려가지고 한 달 동안 거의 집에서 약간 좀 소셜 활동을 자제하면서 고립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너무 삶이 좀 피폐하고 외롭고 좀 제가 맞아요. 정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럴 순 없다. 정말 다시 틴더를 돌리자. 어머, 해가지고 제가 틴더 데이트를 일주일 만에 4번을 나갔어요. 와우, 역시 매치의 마녀. 매칭! 일단 데이트를 4번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권력적인 순간이지 않나 싶긴 한데요. 매칭의 마녀, 체력의 마녀. 근데 사실 그 틴더 데이트 4번을 일주일에 4번 나가는 거는 정말 제 인생의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내가 이 데이트 4개를 4번 나가는 걸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음, 정신력과 체력이 있을까 했는데 아주 네. 거뜬히 해내더라고요. 어머, 강한 녀석. 강한 녀석 빗보였다. 강한 여성. 그래서 틴더 남들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다 나쁘지 않았어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틴더 데이트 넘버 2, 틴더 데이트 넘버 3가 어머머. 저보다 동생들이었는데 너무 귀엽고
네. 사랑스러운 데이트들이어서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요. 아우, 그럼 첫 번째, 네 번째는 일단 삐뽀님께서 팽 하신 거고. 아, 네. 예, thank you next 했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맞아요. 그 첫 번째, 네 번째랑은 약간 좀 뭐라 하지? 약간 좀 이런 성격 부분이나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케미스트리가 안 이런 느껴지셨군요. 케미스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그냥 제 마음속에서 그냥 Thank you, next. Thank you, next 하더라고요. 어머, 어머, 어머.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를 누가 먼저 했어요? 일단은 두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었고 오케이. 그 여전히 카톡으로 연락하고 있고 둘 다 그 두 번째랑 세 번째 데이트가 카톡 친구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친구기도 해요. 어머, 이미 서로의 삶에 녹아들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애프터를 먼저 신청을 했어요. 두 번째 틴더 데이트에게. 어머, 네. 근데 세 번째 틴더 데이트도 너무 좋은데 약간 어, 우리 둘 다 INFJ예요. 오케이. 근데 이분이 좀 더 드라마 퀸이에요? 너무 소극적이어가지고 제가 대화를 주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 유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 세 번째 틴더남이. 그래서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셔서 살짝 아쉽긴 한데 제가 긴가민가해. 왜냐하면 저는 이 틴더 데이트 3번 남도 너무 귀여운데 이분이 너무 네. 부끄러워서 나한테 연락을 먼저 안 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용기를 음, 내서 한번 연락을 해볼 건데 뭐 틴더 차단 안 당하고 인스타그램 카톡 차단 안 당한 거 보면은 썩 제가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좋아요. 또 연상의 매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또 연륜과 경험으로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아량까지. 음, 와, 일단 축하드립니다. 역시 감사. 사람이 달라지니까 음. 애티튜드 달라지고 주변에 꼬이는 사람들도 달라지네요. 너무 피곤해요. 요즘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힘들어. 어, 인기녀는 힘들어. 진작 성형할 걸. 근데 진짜 힘든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나서 진짜 그것에 대한 어떤 예비하심이지 않나. 역시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볕들 날이 온다. 아멘.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아멘. 맞아요, 맞아요. 또 이제 그런 힘든 시기에 닿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상 저희가 이제 시절 인연을 이제 인트로로 얘기를 갖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인트로를 준비하면서 일단은 시절 인연의 본뜻 자체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제 불교 용어에서 시절 인연이라는 게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라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음흠. 근데 사실 제가 평상시에 네. 쓰는 시절 인연은 결국 인연에는 그때그때 시절이 있어서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음. 이 시절 불교에서 사용하는 시절 인연의 본뜻을 알고 계셨나요? 일단은 저도 그 음파님과 같이 그런 뜻과 의미밖에 몰랐고 불교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의 의미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저도 좀 신기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차용해서 음흠. 저희가 신조어처럼 사용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도 요즘에 저 인스타그램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제 마음일기장을 쓰시죠. 맞아요. 근데 요즘에 약간 인스타 페이지들 보면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한 네. 인스타 페이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조언도 음, 해주고 뭐 이런 가이드도 해주고 이런 게 많은데 요즘 유독 들어서 그러니까 시절 인연. 인연에 관련된 컨텐츠가 꽤 많더라고요. 이게 다 이 빅데이터의 무서운 추천이지 않나. 음흠. 분명히 저희 통화를 다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저희가 이 토픽을 전하기 전부터 정말 꾸준히 시절 인연에 관련된 그 주제나 네. 컨텐츠를 꽤 많이 봤고 사실 제가 운파님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시절 인연이라는 이 토픽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혼자 많이 생각하고 곱씹는 부분이에요. 정말 시기적절하게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삐뽀님을 찾아뵐 수 있게 되었군요. 시기적절스? 오케이. 그래서 이 키워드를 들고 온 이유가 일단 우리가 함께 있었던 단톡방의 폭파와 관련이 있어요. 정말 저 아직도 너무 충격에 있고 아직도 믿을 수가 없고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대체 무엇이 이 사건으로 이끌었나? 나 아직도 좀 어안이 벙벙해요. 어머 어머. 일단은 사실 음파인 제가 단톡방을 터뜨린 장본인이기는 한데요.
대체 왜 그랬어? 근데 사실 그 단톡방에 저만 나가지 않았어요? 저 말고도 사람들이 나갔나요? 나머지 다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운파님이랑 나머지 멤버 한 분이 나가고 나머지 멤버들은 남아 있어요. 아, 좋아요. 그럼 그 이후로 다시 단톡방이 좀 활성화되거나 더 얘기를 자주 하거나 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오늘 갑자기 또 이렇게 그 단톡방에 대화가 이렇게 주고 네. 갔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구체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 왜 폭발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뭔가 너무 개인적인 저희들의 이야기라서 세세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음흠. 대략적으로 청취자분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편하시게 혹시 삐뽀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상에 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될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들 사실 운파님이랑 저 삐삐엠 뽀뽀가 우리 영어 토론 모임에서 만난 몇 명의 그 멤버들과 같이 카카오 단톡방의 소속이 정말 오랫동안 되어 있었어요. 거의 한 4년, 3년 반, 4년 됐죠? 맞아요. 거의 4년 차쯤 됐죠. 거의 4년 차 됐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매일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저희가 단톡방을 통해서 비디오 채팅도 고 하고 보이스 맞아요. 채팅도 하고 보이스톡도 하고 정말 저희들이 사진도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어요. 메시지도 얼마나 많이 주고받고 맞아요. 저희 추억들이 정말 많은 저희들의 아이덴티티 같은 이 단톡방이 4년 정도 지난 3년 반인가 정도 지났는데 네, 완전 파토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저희 게릴라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 청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운파님, 삐뽀, 아사, 맞아요. 닉 그리고 또 두 명이 더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총 6명이죠, 맞죠?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 올해 개인적인 이런 너무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많았고 우리 음, 운파님도 바쁘셨고 음. 이제 또 닉이랑 베니님도 정말 이제 해외로 결혼도 하고 가시잖아요. 해외도 결혼도 하고 나가고 맞아요. 큰 사건들이 많았죠. 너무 이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다 너무 바빴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이 좀 많이 조용했었어요 한동안. 그렇죠. 거의 죽었었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항상 그 출근길에 꿀모닝 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뭐 발기충만 맞아요. 항상 그 인사를 시작했었는데 감사충만 발기충만 뭐 남자복 터져라 막 이런 메시지를 항상 매일 보내줬는데 그것도 제가 잘 안 했었고 사실 한동안. 그쵸. 맞아요. 근데 이 파토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자세히는 말을 못하겠지만 네. 그 이 단톡방에 멤버 한 명이랑 저랑 또 음, 제 이태원에 사는 정말 친한 외국인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세 명이랑 베니님 음, 저희 네 명이서 그냥 그때가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밥을 먹기로 했어요 강남에서. 맞아요. 근데 저희는 그냥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또 네 명이 모이는 거라 그냥 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네 명이서 모였는데 음. 알고 보니까 그 닉님도 온 거예요 그날에. 그쵸.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예, 근데 저희들은 그 닉이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고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강남에서 그냥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음, 그 자연스럽게 그냥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음, 저희 그 우리 단톡방에 멤버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맞아요. 저희가 그 멤버 집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 멤버를 저희가 안 불렀던 거예요. 맞아, 맞아. 예. 근데 저희가 고의로 안 부른 건 아니고 그냥 그날 너무 날도 덥고 갑작스럽게 닉님도 오고 그리고 음, 그날에 레스토랑 저희가 가려고 했던 게 너무 손님이 많아서 못 가고 막 이런저런 정신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없어가지고, 맞아요. 예. 그래 너무 덥고 막 배는 고프게가지고 빨리 허겁지겁 먹으면서 그냥 모였는데 네. 그렇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스티커 사진도 찍고 이제 그 중에 그 결혼하신 부부 중에 한 분이 인스타 음, 스토리에 그 사진을 올리게 돼서 맞아요. 이제 운파님이 아시게 된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운파님이 이제 단톡방에 닉이랑 베니가 뭐야 우리 삐삐앤 뽀뽀랑 다른 멤버랑 만나서 밥을 먹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런데 이제 그 같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우리 단톡방에 있던 다른 멤버분들이
이제 살짝 서운해하셨죠. 그렇죠. 서운해하셨죠. 그리고 또 닉이랑 베니가 이제 해외로 갈 건데 얼마나 짐 싸고 가족들끼리라도 시간 보내고 바쁘겠어요. 맞아요. 근데 원래 우리 이렇게 단톡방 멤버들끼리 한번 만나서 마지막으로 같이 모임을 가져서 밥을 먹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게 된 거예요. 맞죠? 맞아요. 스케줄이 안 맞았어요, 서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소수로 따로 만난 거죠.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을 먹은 게 그 멤버는 너무 섭섭했던 거고 이제 우리 운파님도 섭섭했을 수도 있고. 맞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상황 자체는 그렇게 돌아간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단톡방 좀 터뜨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배경 자체는 그렇게 사실 저희끼리 다 같이 친하고 서로 불편함이 없었을 때는 그냥 그렇게 급번개로 만났을 때 너 거기 근처에 있네 나와 이러면서 편하게 서로 연락하는 사이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분께 연락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단톡방 이거 살짝 균열이 있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근데 사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저희 단톡방에 얘기를 했잖아요. 놀러 갔네? 라고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분을 초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고 있었던 어느 한 멤버가 저한테 겐톡을 보낸 거죠. 그거 얘기하지 말아달라 하는 게 사실 저를 자극시켰어요. 그 개인톡이 이게 정말 이제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거를 뭔가 드러내는 어떤 한 현상인가 보다. 그러니까 암암리에 서로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고 어쨌든 시절 인연처럼 한때는 네. 정말 친했지만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이 바빠지면서 좀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거를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뭔가 서로를 배려하는 거죠. 배려를 해야 될 정도로 좀 멀어진 사이라면 그러면은 이렇게 인연의 끈을 억지로 좀 붙잡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거면은 우리 그냥 단톡을 파토 내고 그러니까 편하게 약간 그 파토 내면서 또 얘기했던 게 우리의 시즌 1이 끝났다. 이제 또 다음에 또 사실 서로 끼가 맞고 그리고 서로 끼가 맞았기 때문에 친해졌던 사이라서 아마 서로의 여유가 되고 각자의 곁이 좀 더 여유로워지면 그때 시즌 2로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하면서 이제 제가 단톡방을 먼저 나가버렸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한 분도 이제 멤버 그 강남에 사셨던 그 멤버분도 나가셨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사실 얼마 안 됐는데 그 일이 이제 단톡방이 파토된 일이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이후로 사실 제가 요즘 재택근무 하잖아요. 맞아요. 약간 가뜩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약간 좀 우울했어요. 우울했고 좀 슬펐고 믿겨지지 않았고 그 시절 인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이 됐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떤 점이 좀 슬프게 다가왔나요? 일단은 사실 제가 35.5살에 이쪽에 나왔는데 네.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친하게 된 친구들 한 6명이랑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그룹이 생겼고 단톡방이라는 것도 생겼고 이 그룹이 생긴 이후에 정말 저희가 초창기에는 네. 정말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정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네. 저는 그 소중한 추억들이 정말 저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네네. 진심으로. 네.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단톡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파토는 안 날 거고 평생 갈 거다. 내가 40말이 되고 50말이 돼도 평생 갈 거다. 저는 이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맞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그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순식간에 그냥 단톡방이 파토가 되니까 너무 어안이 벙벙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믿기지도 않고. 네. 그래서 약간 우리들이 이때까지 너무 의사소통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약간 좀 서로가 좀 더 노력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맞죠. 그냥 뭔가 좀 마음 한켠이 좀 허전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꺼내고 파토를 내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어쨌든 행동이 좀 극단적이었으니까 파토를 낸 입장 당사자로서. 음,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 관계라는 게 그 시절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저희 단톡방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되게 권태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긴 했죠.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연애 못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좀 권태로운 것도 좀 지나쳐 보고 그러다 또 다시 친해져도 보고 해야 될 음. 텐데 저는 그 권태로운 걸 사실 잘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친한데 우리 우정이 뭔데 왜 운파님이 굳이 파토 이거를 냈을까? 그냥 가만히 뒀으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긴 들었어요, 솔직히. 그럼요, 당연하죠. 사실 제가 응. 약간 일부러 막 쑤신 거죠. 음. 그 잔잔한 불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거기다 그냥 흙을 확 덮어버렸죠. 그래서 그냥 약간 말로 잘 풀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파토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약간 벌어진 일이고 그쵸, 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 때문에 뭐 다시는 얘기를 안 하고 뭐 그쵸. 안 볼 사이도 아니고 의가 상하지 않을 거죠. 그렇죠. 무조건 뭐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되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파토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결국 우리는 다시 뭉칠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일부러 더 들쑤신 느낌도 있어요. 확실한가요? 정말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희 단톡방 사람들 그리고 게릴라에 자주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들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세요. 음. 그러니까 특히 우리 삐뽀님만 보더라도 뭐 이제 멘탈 테라피를 다니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남을 항상 우선시하고 나를 좀 등한시하고 나를 예뻐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 저희 단톡방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저랑 우리 닉님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음. 타인에 대한 배려와 눈치를 되게 많이 보는 성격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너무 잘 알고 닉님 본인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근데 그게 정말 사람이 선하고 착해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 너무 이렇게 권태롭게 가다 보면 사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게 되는 것 같다라는 음. 느낌으로 정말 못된 생각이지만 이거 충격요법 필요하다. 음. 각성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번 일을 약간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렇게 폭파시키게 됐죠. 아, 맞아요. 세상에는 아직도 믿기지 않고 뭐 좀 시간이 좀 흐르다 보면은 다시 뭐 우리 이 단톡방이 다시 결성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사람이라 여기서 모르는 거니까. 맞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음. 하나의 또 저의 믿음의 배경에는 어쨌든 팟캐스트를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나오신 분들이 닉이랑 아사님이랑 삐뽀님이랑 다 어쨌든 아카이빙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보람도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이게 있는 한 어쨌든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놓진 않겠다라는 그 어떤 희망도 있었어요. 당연하죠. 아니 우리 운파님이랑 우리가 안 지가 지금 얼마고 우리 친한 친구인데 뭐 이렇게 초대해 주신다고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나와야죠.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도 얼마나 제가 보고 싶겠어요. 맞아요. 비포님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또 매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청취자님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지고 맞아요. 정말 이 게릴라를 못 놓겠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결국 헤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서 좀 더 강경하게 행동했던 것도 있는데 역시나 사실 저는 제가 나간다고 해서 방에 파토 날 거라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냥 이제 어영부영 뭔가 이렇게 음. 다시 넘어가다 보면은 다시 또 시간 지나면 서로 만나겠거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분이 나가셨지만 저는 그 단톡방을 애초에 나갈 생각은 전혀 없었고 네. 근데 그 나머지 세 분도
맞아요. 아사님이랑 뭐야 우리 닉님이랑 닉님이랑 또 나머지 한 분. 알베르토 네, 알베르토였나? 알베르토. 맞아, 알베르토님. 알베르토님이랑 다 나갈 의지가 전혀 없고 그냥 굳건히 남아 있겠다고 하셔서 맞아요. 뭔가 그래도 안도가 되고 너무 다행이었죠. 네 진짜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삐뽀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서로 의견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또 시절 인연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엔 다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조금씩 서운했던 것들이 좀 쌓였고 이제 음흠, 그런 것들이 좀 건태롭게 묻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흠. 평상시에 시절 인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셨던 삐뽀님의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좀 네.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 경우에 그 손을 이렇게 놓아버리시나요? 아니면은 그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어쨌든 뭔가 연결되어 있던 어떤 플랫폼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냥 계속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편이신가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시절 인연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 타입이고 네, 사실 제가 시절 인연이라는 걸 정말 제가 38년 살면서 정말 많이 겪었어요. 네, 제가 20대였을 때도 겪었고 30대였을 때도 겪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네, 근데 제 스타일은 뭐 시절 인연이라는 게 굳이 뭐 저희가 막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거나 논쟁이나 뭐 언쟁이 있어서 시절 인연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제가 제 삶에 있어서 뭐 취업을 한다든지 이직을 한다든지 음,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지 정신 건강이나 뭐 육체적 건강이나 네, 뭐 가족의 일이 터진다든지 뭐 이런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네, 특정 친구들과 연락이 좀 안 되거나 좀 소홀했거나 그쵸, 이럴 때 꼭 시절 인연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자연스럽게 좀 서로 멀어지는 순간이 생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냥 서로에게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약간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래서 약간 서로가 아마 보고 싶을 것 같은데 음, 3년 동안 연락 안 했으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얘가 어, 차갑지 않을까? 나를 갑자기 인연이 나한테 연락을 왜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막연한 두려움과 네,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네, 더 시절 인연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한번 이제 좀 더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렇게 멀어진 인연이더라도, 시절 인연이더라도, 저는 절대 먼저, 저희가 어떤 뭐 플랫폼으로 연락을 했든, 뭐 카카오톡이든 인스타그램이든, 절대 먼저 그 속해 있던 방을 떠나지 않아요. 어, 그렇구나.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톡방이 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음, 어느 정도 약간 프로젝트성으로 좀 만났던 방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렇죠. 그 프로젝트가 만약에 끝났을 때에는 약간 친목방으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음흠. 보통 제가 그런 친목방들이 다시 재점화되기가 좀 근실내 어렵겠다 라든지 아니면 그 방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좀 신경이 쓰일 때가 있단 말이죠. 음흠. 괜히 한 번 더 연락을 해야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제 스스로가 좀 스트레스 받는 순간이 오면 그걸 다 정리하는 것 음. 같아요. 항상 그래 왔었어요? 네, 항상 그래 왔었어요. 근데 그렇게 음, 정리했던 방이 많지가 않은 게 애초에 저는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으로 막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성격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음, 애초에 삐뽀님과 함께 있었던 단톡방 자체의 의미를 좀 더 많이 부여했었던 게 이쪽 사람들이랑 그렇게 6명 그러니까 2명 이상, 3명 이상에서 뭐 속해 있는 방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막 서로를 막 챙겨주고 배려했던 게 제 인생에서도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음. 오히려 더 뭔가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맞아요.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애초에 취미로 뭔가 방송 댄스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뭐 크로스핏 원데이를 간다든지, 음흠. 아니면 뭐 수영 원데이를 간다든지, 요가 수업을 듣는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원데이 수업 같은 거를 듣는 걸 되게 즐겨하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원데이 수업이 열리면 그 단톡방이 꼭 만들어져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 예. 그날에 약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 서로 사진도 공유하고 그때 있었던 뭐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든지 공지를 한다든지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상하게 그 단톡방이 계속 남아서 서로 잘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음. 아니면 그냥 평생 그냥 다시는 활성화 안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면은 뭐 무활성화되는 방이 있다. 딱 봐도 그냥 이 방에는 아무도 서로 먼저 연락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나가는 편인가요? 맞아요. 그럼 저는 한번 이렇게 싹 정리해요. 그냥 보통 그러면은 약간 인사를 하고 나오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요즘에 기능 중에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나가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카톡방에. 맞아요, 맞아요. 너무 너무 저한테 감사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나가는 편이신가요? 예, 저 조용히 나가기를 항상 선택합니다. 음.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어쨌든 나가게 되면 누가 나갔습니다라고 꼭 그게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사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카톡방 남겨놨다가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단톡이나 이런 거 남겨놨다가 그냥 옛날에 무슨 대화 했었나 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또 음흠. 그럴 때 비활성화된 방에 딱 들어가 보면 누가 나갔다라는 게 좀 남아 있으면 괜히 서운한 거예요, 제가. 그렇지.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어차피 사실 그 단톡방에 내가 얘기할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한번 봤을 때 좀 서운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분은 약간 너무 얄짤이 없다. 정이 맞아. 없다. 차갑다. 그냥 굳이 있으면 됐었을 걸 왜 굳이 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씩 하거든요. 맞아요. 음. 아니 우리 운파님을 겨냥해서 얘기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알죠, 알죠. 그냥 괜히 저 혼자 찔려가지고 지금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러게 왜 그랬어? 장난이에요. Just kidding. 맞아요. 항상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뭐랄까 사실 이게 저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뭔가 권태로워질 때마다 큰 자극을 제 스스로 주는 편이란 말이에요. 음. 약간 도파민 중독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뭐 일하는 게 너무 권태로워질 때 갑자기 미친 듯이 막 원데이 클래스나 운동을 개빡세게 한다든지 음. 아니면 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막 주말에 몸 쓰는 알바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좀 굴리는 편이란 말이죠. 어머. 참말로 잘 굴린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관계의 건태로움을 제가 잘 못 견뎌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좀 이번에 스스로 반성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행동을 스스로 취하면서도 약간 각성이 돼서 그래서 음. 뭔가 좀 더 전보다는 그 멤버들한테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좀 더 연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가슴 어느 한켠에 약간 뭔가 약간 작은 죄책감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항상 질책하면 약간 있죠. 살짝 미안함과 죄책감 이런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 그쵸. 아마 제가 만약에 파토를 먼저 권유를 하고 제가 방을 먼저 나왔었어도 아마 미안해가지고 좀 죄책감도 들고 미안한 마음에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파토 내고 나서 닉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 오고 아사랑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리고 우리 삐뽀님이랑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그리고 심지어 음. 이제 저 말고 같이 나갔던 그 분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한번 항상 약간 단톡방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연락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음. 이번 일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더 개인적으로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아니면 서로의 생각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되게 깊게 들어올 수 있는 순간이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았거든요. 근데 또 우리 운파님이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제가 INFJ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항상 친구들이나 남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는 걸 기다리는 편이지 먼저 네, 연락을 안 하는 편인 거 아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약간 좀 개선하고 싶고 좀 저도 먼저 연락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이 영어 토론 네, 모임에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용기를 내서 먼저 연락을 하면 되는데 그게 정말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 저에게 있어서. 음, 약간 이런 게 있어. 이게 저의 낮은 자존감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분이 너무 좋은데 음,
괜시리 내가 연락해가지고 이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아, 좀 귀찮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귀찮아하지 드는군요. 않을까. 예의상 그냥 답글 달아주고 예의상 내가 보는 메시지에 하트 달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약간 먼저 다가가기가 참 힘드네요 저는. 맞아, 이 이야기에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랬다가 그냥 생각 자체를 좀 많이 바꿔 먹었거든요. 어떡해요? 일단 연락을 먼저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이제 점점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 먼저 연락을 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오만한 생각일 수 있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가 좋으니까에 대한 호감 표시라고 생각을 해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랬을 때 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거나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좀 안 좋아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연락 끊기는 거고 그리고 먼저 음. 연락하는 노력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나 자체를 좀 더 귀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인 거니까 이제 음. 그런 분들과 좀 더 티키타카하고 연락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는 뭔가 먼저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이 덜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약간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하려고요. 왜냐면 제가 정말 친해지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뭐 그게 카카오톡이든 인스타 DM이든 그게 정말 꺼려졌는데 정말 또 제가 운이 좋은 게 제가 또 좋아하는 이런 영어 토론 모임 멤버들이나 네, 사람들이 사람들이 항상 그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DM으로 먼저 메시지를 보내줘요, 항상. 너무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도 나를 그래도 좋아하고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약간 제가 먼저 연락 안 하면 그분들도 약간 삐뽀님은 나를 뭐 별로 별로 안 안 좋게 좋아하나? 생각하나 먼저 연락을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그 생각까지 한 거지. 이중구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냥 저도 용기를 내고 제가 정말 좋아하거나 음, 친해지고 싶거나 관심이 있으면 음, 그냥 먼저 DM 보내고 먼저 그냥 같이 밥 먹자, 음. 같이 놀자 이렇게 용기 내서 말해보려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약간 캠페인처럼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해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처럼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한 번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처럼 돼버렸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음, 것 같아요. 애초에 이게 결국에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서로 만나기 어려울 때일수록 굳이 시간 약속을 잡아서 얼굴을 보게 되는데 어허. 결국에는 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되게 좁아졌잖아요, 옛날보다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서로 단절돼 있지만 연결되어 있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게 또 패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 시간을 갖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예전보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많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막 굳이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성이 많아진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하죠. 맞아요. 약간 요즘 약간 이게 약간 코로나 이후로 맞아요. 사람들이 약간 좀 뭔가 제 생각엔 이래요. 코로나 이후로 전반적인 사람들에게 뭔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특히 약간 그들의 이런 소셜 라이프, 아, 사회 그쵸. 활동에 있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다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종로에 요새 베어 바랑 베어 클럽이 점점 많이 생기는 거 아세요? 어머, 전혀 몰랐어요.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종로에서 잘 안 마신대요, 술을.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베어바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베어이신 분들은 많이 드시잖아요. 그 아, 고급 바디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먹는 양도 많으시고 하니까 그냥 솔직히 그냥 개말라깽이 죄송해요. 말라깽이들이 지금 가끔씩 저 공격하신 건가요? 절대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공격하신 거죠?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베어에 비해서 말라깽이들은 음, 가끔씩 만나더라도 솔직히 뭐 얼마나 먹겠어.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미주알고저 물 마시면서 자리만 축내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엄청 찔리네요.
가게 입장에서만 생각해 봤을 때 과거보다 코로나 이후로 어쨌든 주류를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점점 쇠퇴하고 있잖아요. 주류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 그 젠지 음, 세대들은 20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술이랑 담배를 안 한대요. 돈도 잘 안 쓰고 외식도 잘 안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쪽을 상대하는 바나 술집, 소주방 이런 데에서도 배열을 겨냥한 게 아닌 이상 더 이상 살아남기가 힘들어진 사회가 된 거죠. 아, 이제 이해했어요. 아, 그 베어들의 인구수가 증가한 게 아니라 맞아요. 베어를 고객층으로 모시는 이런 바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시면은 약간 주량도 많고 약간 드시는 음식도 많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약간 종로에 약간 베어 전용의 이런 술집이나 바가 많이 생겼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술집이나 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새로 생기는 것들이 배열을 겨냥한 경우가 많고 그 이유 자체는 어쨌든 수익성이 좀 있기 때문이고 그거랑은 음. 반대로 이제 그냥 말라깽이들을 상대하는 그 사람들이 주 고객층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망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음. 오히려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배열을 상대하는 문화가 되게 커지나 보다라고 사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음. 근데 또 깊하게 들어가 보니까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당연하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약간 이런 바나 술집들은 당연히 약간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당연히 약간 수입이나 돈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런 접근성을 취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시절 인연이랑 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절 인연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되게 처음에 종로에 나갔을 때 아니면 처음에 이태원 음. 나갔을 때 갔던 뭐 클럽이나 소주방 같은 게 사라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괜히 음. 안타깝거든요. 아니 그 애초에 네. 안타까울 거면 뭐 자주 나가기라도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가서 막상 먹지도 않으면서 괜히 그런 추억들이 사라진다라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자연스러운 흐름이겠거니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시절 인연이 존재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맞아. 저도 약간 한 2주 전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약간 뭐 종로나 이태원에 이쪽 바랑 이쪽 술집들이 많잖아요. 클럽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한참 치고 올라오고 한참 미모물망주인 우리 젠지 게이들, 뭐 레지들 이런 분들이 술이랑 뭐 이런 술집을 안 가고 바를 안 가면은 이런 술집이랑 바들이 약간 엄청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막 종로랑 이태원에 이런 술집들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들은 어디를 가야 되나? 맞아요. 이런 좀 상상의 나래도 한번 펼쳐봤었고 솔직히 그 종로를 이제 걸으면서 와우. 그리고 오히려 약간 저희 이 밀레니얼 저희 음. 30대 40대들 음. 베어든 뭐 말라. 말라들이든 네. 약간 스탠이든. 스탠이든 약간 이런 게이 술집 사장님들이 저희 밀레니얼들을 좀 더 타겟층으로 하지 않을까. 그렇죠. 좀 더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 어. 그래서 약간 좀 뭐라 하지 저희들이 또 음악에 엄청 좌지우지하는 이런 인간들이잖아요. 약간 우리 게이로서. 그래서 그렇죠. 약간 술집들이랑 클럽이랑 가면은 약간 요즘 최신 음악보다 네. 저희들이 자라면서 들었던 음악들 있잖아요. 약간 2000년대, 2010년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요. 뭐 가끔씩 뭐 새 신곡 틀어주는 클럽도 있지만 결국에는 정말 예전부터 저희가 자랐을 때 들었던 음악들을 늘 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을 상대하는 가게들도 그렇고 요즘 보면은 진짜 소녀시대, 카라 이게 다시 붐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아니 저는 질리지는 않거든요. 그 다른 분들이 은근히 질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약간 뭐라 하지 우리 이쪽 파는 음, 이쪽 뭐야 술집이나 바나 클럽들이
그래도 주 고객층 왜냐면 밀레니엄들이 지금 다 직장 있고 일을 하고 수익을 내고 돈을 쓰는 아마 그 게이 술집이나 게이 클럽이나 바나 이 주 고객들이 우리 30대 40대 밀레니얼들일 거예요. 주 맞아요. 수익층을 내는. 맞아요. 그래서 그 고객층이 약간 타겟해서 일부러 약간 저희들이 어렸을 때 들었던 음악을 주구장창 트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죠, 맞죠. 근데 또 의문이 들었던 게 사실 제가 종로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하게 하는데 종로에 처음 데뷔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엄청 핫한 대중가요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음흠. 확실히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젠지들은 좀 더 오프라인에서 외식에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그냥 우리 세대가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는 뭔가 마지막 세대지 않나.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의 또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음흠. 것이 아닌가. 그냥 비단 게이뿐만의 문제는 아니겠거니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음흠. 맞아요. 여튼 약간 주제가 약간 살짝 약간 뭐 이렇게 클럽 쪽으로 이게 게이 바 쪽으로 나왔는데 그 네. 운파님은 그러면은 뭐야 개인적으로 시절 인연 경험이 있나요? 뭐 가깝게 지냈다가 갑자기 뭐 멀어진 경우가 있었는지 뭐 그 이유가 뭔지 또 음, 멀어졌다가 음. 갑자기 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있습니다. 무조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시절 인연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제가 단톡방을 아예 정리해버리면서 연을 약간 살짝 우리 시즌 1 종료해야라고 하는 거는 없었고 한 네. 번도 없었고 각자의 사정이 달라지고 그리고 서로 사는 동네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좀 음. 멀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진짜 이 사는 지역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취미 생활,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같이 하는데 뭐 그 게임이 뭐 음. 시즌이 바뀌면서 같이 안 하게 된다든지 게임에 흥미가 식는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음. 멀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가까운 동네에 사는 거 아니면 같은 동네에 사는 게 정말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예를 맞아요. 들면 약간 뭐 쇼핑을 좋아하는 친구들, 뭐 러닝을 좋아하는 친구들, 음흠. 뭐 술을 좋아하는 친구들 약간 이런 뭔가 공통 분모가 있어야 그 관계가 좀 유지되고 시절 인연이 안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영어 회화 모임 갔을 때 사실 제가 간 게 아니라 친구 따라 간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훈남이랑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시절 인연이거든요. 저에게 가장 큰 시절 인연이거든요. 어. 왜냐면 영어 회화 모임을 서로 같이 나가자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서로 연락하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영어 회화 모임을 가자고 했던 이유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워킹홀리데이를 나가게 돼가지고 영어를 급하게 기억나요. 뭔가 좀 더 이제 익히려고 갔었던 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친구 따라 강남 갔다가 저 혼자 이제 그 음, 모임에 남고 이제 그 친구 더 이상 안 맞아요. 나오죠. 생생히 기억나요. 나 어디가 그 술집 이름도 기억나요. 어머, 맞아요. 이제 그런 추억이 있던 친구였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해외로 워홀 갔다가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귀국했을 때에 지역이 멀어졌거든요. 들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냥 인스타로만 서로 근황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조만간 또 그 친구가 사는 지역으로 행사를 하러 가는 일이 생겼어요. 너무 잘 나간다. 그러니까 행사를 가는 게 아니라 친구 결혼식 가는 건데요, 결론적으로는. 아, 네. 예, 전 돌려받지도 못할 그 뭐라 그러죠? 무슨 비용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공중에 버리는 비용? 뭐라 하지? 어, 뭐라 하지? 아무튼 게이들이 친구 결혼식에서 쓰는 그 공중에 흩 뿌리는 비용. 뭐라 하지? 아무튼 이제 그거 지불하러 가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겸사겸사 또 가니까 또 거기 살고 있는 것도 알고 해서 그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또 오랜만에 연락을 했단 말이죠, 최근에. 나 네. 그날 가게 된다. 혹시 그날 시간 되냐? 라고 했더니 또 언제 그랬냐는데 서로 이제 오랫동안 연락을 또 안 했었는데 음. 마치 어제 통화했던 것처럼 그 옛날에 서로 대화했던 것처럼 물론 음. 서로가 자주 쓰는 어투가 많이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말버릇이라든지 약간 이런 게 서로 좀 달라졌다는 걸 느끼지만 어쨌든 애초에 서로 좀 친하게 지냈던 사이다 보니까 마치 고등학교 동생들 만난 것 마냥 또 되게 음. 즐겁게 또 대화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언제 내려가세요? 저는 이제 9월 초에 내려갑니다. 그렇죠. 얼마 안 남았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훈남이셨는데 같이 영어 토론 모임. 근데 다른 지역에 사시니까 너무 아쉽다.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랬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절 인연이 되더라도 오랜만에 만나면 뭔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시절이냐 그냥 그 단어만 들어도 저는 너무 슬픈 게 저는 약간 연애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친구들이 저에게는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애인을 만나서 뭐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보다 저는 솔직히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노가리 까고 깔깔깔깔 웃고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노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진짜. 네, 그런데 약간 꼭 시절 인연이 음, 뭐 시절이라는 게 친구인라는 법만 없잖아요. 뭐 그게 뭐 가족 멤버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뭐 직장 직장 동료일 동료가 될 수도 수도 있고, 있고 맞아요. 맞죠. 근데 저에게 있어서는 시절 인연이 항상 친구들이었었어요. 음, 그래서 가끔씩 막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라든지 뭐 제가 20대 후반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랑 이제 연락도 두절되고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아직도 가끔씩 좀 가끔 우울하고 슬프고 약간 좀 뭐라 하지? 인생은 원래 독고다이인가? 인생 그냥 영원한 건 없는 독 건가? 영원한 건 없는 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무슨 이유로 뭐 등을 돌려서 사라지는 게 아닌가? 내가 또 만약에 떠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약간 음, 내가 지금 어차피 떠나갈 일년, 어차피 시절 일년 될 거, 내가 왜 이렇게 뭐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낭비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고. 되게 딥하게 그런데 가시네요. 네, 제가 INFJ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론 그 친구들이랑 연락이 두절되고 그 친구들과 연락을 전혀 하지 않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내 삶에 그 당시에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들이었다. 맞아요. 그 친구들이 그 당시에 없었으면은 만약에 어느 날에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가치관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을 함께한 추억이 물론 지금은 연락 안 해서 너무너무 슬프지만 네, 그 애들이 그립고 음, 축복해주고 싶고 잘 음, 됐으면 좋겠고 네. 그때 나와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친구해줘서 정말로 고맙다 라고 음, 약간 메시지를 보내고 싶긴 해요 가끔씩. 이거 아마 또 멀리서 또 들으시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또 들으면서 음, 되게 감동적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시절 인연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애인까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맞네. 어쨌든 그 한 시절을 되게 뜨겁게 사랑했지만 뭐 성격 차이라든지 어쨌든 서로 이제 스쳐 지나간 인연이 되었을 텐데 삐뽀님 같은 경우에는 전 애인과 친구로 지낼 수 있으신가요? 제가 연애 경험이 38년 동안 두 번밖에 없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연애랑 두 번째 연애 둘 다 너무 안 좋은 인연이어가지고 맞아요. 다시 연락할 마음 1도 없고 그냥 제가 그 두 분을 찼어요. 그쵸. 찰 수밖에 없게끔 상대방이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맞아요. 그래 정말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네. 다시는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알라. 그렇다는 것을 알라. 근데 그 두 번째 애인 전 애인은 가끔씩 연락 와가지고 어머, 뭐 밥 사주겠다 밥 먹자 커피 마시자 이리저리 말을 하는데 미쳤냐고. 미친년이지 진짜. 와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이건 말을 네. 해도 되나? 청취자 여러분 내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 애인이랑 3년을 사귀었는데요. 저희가 약간 섹스 라이프가 너무 없어가지고 약간 네. 저희 게이들에게서 섹스가 얼마나 또 중요해요. 맞죠? 그럼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났어요. 저보다 12살 연상이었고 맞습니다. 섹스 라이프도 없었고 음. 그래서 제가 형 우리 3년 사귀었는데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근데 형이랑 나랑 이렇게 인생을 바라보는 비전도 다르고 음.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그냥 좋은 친구로 친구로 지내자. 지내자 이렇게 음. 하고 헤어졌는데 네. 헤어지고 나서 한 2개월 후에 제 이쪽 아는 형이랑 밥을 먹는데 전 남친 얘기가 나왔어요. 어머, 네. 전 남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남친 이름을 얘기했는데 알고 알고 있는 거야? 보니까 이 형이 그 제 전애를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확실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달래. 사진을 보여주는데 맞다는 얼굴이 거야.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거야. 어.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삐삐엔 뽀뽀야. 삐뽀야. 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형 무슨 말해 무슨 말이야 지금 이제 내 애를 어떻게 알아 빨리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이야 나 준비됐어 나 충격 안 받을 준비됐어 근데 이 말 듣고 내가 충격 먹어가지고 한 2분을 얘기를 못했어요. 맞아요. 삐뽀야 뽀삐야 네 전남친이라는 사람인 그 사람은 진짜 미친놈이다 아, 하더니 유부남에 미친 거죠. 초등학생 딸이 있고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 근데 저는 너무 괘씸하고 이를 갈았던 게 3년 동안 그걸 철저히 숨겨왔다는 거. 맞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바보하고 순수했던 게 헤어지고 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뭔가 퍼즐이 맞춰져요. 다다다닥. 퍼즐이 탁탁 맞춰지는 게 왜냐하면은 제가 3년 동안 사귀면서 전 남친 친구 집에 한 번도 간 적도 없고 초대받은 적도 없고 전 남친 친한 친구들을 소개시켜 준 적도 없고 음. 뭔가 그리고 항상 같이가 아니라 가끔씩 같이 이런 게이클럽 가면은 뭔가 마스크를 진짜 쓰는 거예요. 마스크로 코로나도 끝난 시기였는데 마스크를 쓰고 굳이 클럽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다 가리고. 생각해 보니까 신분이 노출될까 봐. 아하. 근데 참 대담하시다. 그래도 혹시 그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그분이 또 이쪽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이쪽 소속된 그거 유부남에도 불구하고 소속된 그룹이 제가 알기로 그냥 4개가 있어. 4개. 그 그룹 사람들은 다 유부남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가 음악 악기 연주 그룹인데 거기에서 유부남인 거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떡해. 근데 참 잘생겼긴 잘생겼어. 아유, 이 사람 진짜 정신 아직도 못 차리고 아주 그냥. 그 최근에 연락 온 거 아시죠? 한 달 전에. 맞아요. 또 그거 공유받고 나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뽀삐야 삐뽀야 자기가 원했던 꿈을 이뤘대요. 그래서 네. 밥을 근사한 걸 사주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다음에 보자고 말았는데 내가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 형 너무 오랜만이다. 그래 형이 비싼 밥 사준다고 형 꿈 이룬 거 축하해. 그래 우리 같이 밥 먹자 딸 데리고 나와 라고 하다가 나만 맛있는 거 먹일 수 없어 딸도 데리고 오라고. 너의 비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제 한 번 때리려 그랬는데. 그래 근데 그냥 제 인생이 너무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괜히 긁어부스러 만들어 모르겠어요. 사실 뭐가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청취자분들 듣고 나서 만약에 삐뽀님의 상황이었으면 과연 상대한테 어떻게 했을지. 일단 그러게요. 진짜 제가 만약 그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잘 못할 것 같아요. 말을. 맞아요. 정말 진짜 내 헤어진 게 정말 천운이었다. 정말로 사실 그거를 알고 헤어졌으면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그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도 되게 힘들었지만 어쨌든 그 배신감에 근데 정말. 어쨌든 일단 좀 정리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랬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나마 알아서 헤어진 것보다는 그러게요.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피포님? 나는 정말 다행인 게 천운인 게 헤어지고 헤어지고 나서. 나서 알았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멘탈을 위해서라도. 왜냐면 사귀고 있는데 알았으면은 내 아까운 3년 어떡해. 진짜로. 그 어릴 때 음. 나보다 12살 많은 분이랑 사귀면서 물론 나도 좋았긴 했지만 그 3년 그 아까운 거는 차라리 약간 나랑 동갑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사귈 수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정말.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부남인 여자와 결혼한 유부 게이들 그리고 바이들 아니면 오픈 릴레이션십인 걸 속이고 오픈을 가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짜 곤장을 때려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방한테 주는 그 배신감과 인간 불신감을 심어준다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참 너무한 것 같아요. 나 그 사건 이후로 진짜 아무도 못 믿을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정말 쉽지 않죠. 솔직히 제 전 남편 같은 이런 유부 게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로.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 어린 아이들 등쳐먹는 유부게이들이 되게 많겠죠. 아름아름.
얼마나 많겠어요, 진짜. 근데 제가 또 어디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가 그래도 몇 명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 사회 악들이에요. 약간 자기 성욕 챙길 거 다 챙기고, 맞죠. 응? 그러면서 사회적 이런 위치랑 이런 입지 이런 것도 다 챙기고, 나 맞아요. 결혼했다, 아내 있다, 딸 있다, 자식 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아내 몰래 성욕, 사리새욕 채우고, 너무 좀, 물론 유부게이를 뭐 좋아하는 분들도 그쵸. 계시겠지만, 취향이긴 한데. 저는 진짜 이해 못해요, 진짜. 근데 그러면 만약에 처음에 만났을 때 삐뽀님 너무 좋아요. 너무 제 스타일이고 근데 너무 잘생기고 몸도 좋아. 근데 그리고 나서 음. 첫 만남에서 저 사실 근데 유부남이에요. 하면 괜찮아요? 아, 근데 삐뽀님 너무 사랑해요. 사실 저의 사랑은 삐뽀님이에요. 근데 제가 사회적 너무 근데 위신과 너무 내 이상형이다. 너무 잘생겼다. 음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운판이. 내 이미지 어쩔 안 돼 거야. 언니 정신 차리세요. 안 돼요. 진짜 그 사랑은 안 돼요. 저는 안 할 겁니다. 왜냐?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음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아내랑 딸, 자식을 생각하면 내가 미안해서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그래서 가끔씩 이제 커뮤니티 같은 거 봤을 때 좀 충격적인 게 고민글 같은 걸 올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형이 있는데 사실 자기는 그 사람이 유부계인 거 알고 있다. 주여. 그러면서 오히려 유부라서 맛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글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러면 이제 고소받을 준비를 하고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내가 뭐라도 해보고 복수를 하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다 알린다 이제 다 까발린다. 너의 이중 생활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제가 법정에 가야 되고 맞아요. 우리나라 법은 제 전 남친을 손을 들어줘요. 그래요. 이미 사례가 있었구나. 절대 제가 피해자고 제가 안 좋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무조건 전 남친 편을 들어주고 제가 죄인이 되고 제가 법을 어긴 거예요. 저도 그 법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그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삐뽀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맞아요. 근데 약간 왜 유부남인데 네가 꼬리를 쳤나? 왜 네가 사귀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삐뽀님은 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 거고 또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며 맞아요, 맞아요. 되게 복잡해지는군요. 정말 참 법도 희한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시절 인연 얘기하다가 전 남친 얘기까지 했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끌어졌네요. 맞아요. 그럼 다시 시절 인연으로 조금만 돌아와 보면 사실 오늘 청취자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좀 단톡방이 소원해졌다. 그러면 그 단톡방을 당신은 음, 나가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남겨두는지 음. 그것도 있고 그리고 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약간 유독 제가 느끼기에는 시절 인연이라는 게 우리 게이 사회에서 네 약간 좀 유독 빈번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우리 게이 동포 여러분들도 느끼는 건지 알 수가 없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게이사에서 시절 인연이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회적 배경 환경 그리고 사는 지역이 달라도 게이라는 소수성 음, 때문에 뭉치잖아요. 네, 맞죠. 그리고 일단 상대가 게이라고 하면 괜히 더 반가운 약간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게이라는 공통점 하나, 어떤 성적 지향성, 취향 하나 때문에 좀 친해졌다가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너무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면 그 생활 패턴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게 너무 빈번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약간 특히 약간 이쪽 세계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시절 인연이 약간 좀 더 빈번한 것 같은 게 약간 그 왜 그렇게 빈번한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지 못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곁에 사람을 두려고 하는 욕구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게이들이. 맞아, 맞아, 맞아. 음, 저도 그런 의미로 약간 이쪽 모임 생활을 시작하기도 했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에게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친구를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이 가까워져서 멀어졌을 때의 그 박탈감이라든지 허탈감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결국엔 지나갔다가 또 다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럼 삐뽀님 같은 경우 시절 인연이었다가 다시 친해진 경우도 있어요? 시절이에다가 다시 친해진 경험. 네, 있어요. 오, 미국 여자 교포 친구가 있었는데 네, 약간 정말 친하게 지냈다가 음, 한 5개월, 6개월 연락 안 하고 멀어졌다가 다시는 안 네, 볼 것처럼 됐다가 네, 다시 또 친해졌었는데 네, 정말 더 끈끈하게 지냈어요. 네, 매일 연락하고,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더니 연락도 끊기고 카톡이랑 인스타 DM이랑 모든 게 다 끊겨버렸어요. 아하, 이제 그분이 더 이상 그런 활동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정말 저는 걔가 저에게 있어서 우리 둘 다 서로 베스트 프렌드였고 음, 그 친구 교포 친구들의 친구들이랑도 저랑도 같이 놀았어요. 같이 다 같이. 네, 근데 그 교포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도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에요? 무슨 그래서 종교에 아니 귀의했다든지? 왜냐면 그 교포 친구들의 가족을 제가 또 인스타 팔로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음, 미국의 땡스기빙이나 뭐 뭐야 축제 이런 때, 뉴 이어스 일때 보면 가족 사진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살아있더라고. 살아있기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 포함해서 자기들 베스트 프렌드 한국에 남아있는 애들을 다 연을 갑자기 끌어버리니까 저희들이 너무 그쵸, 충격을 먹었단 당황스럽죠.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연을 끊기 전에 아 이런 점들이 뭐 서운했어 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연락 못 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고스팅 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세상사 요지경이다. 사람 일은 모른다 싶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 사실 그 뒷배경은 직접적으로 무슨 이유인지 듣기 전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음. 식으로 좀 인연이 끊어지면 좀 허탈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과거에 함께했던 추억들이 계속 생각나면서 좀 슬퍼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다시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맞아요. 정말 인간관계란 무엇인지 친구 관계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또 우리 삐뽀님 외모가 업그레이드 된 이후로 또 수많은 사람들과 또 수많은 훈돌이들과 또 재밌는 추억을 쌓길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 즐거운 소식으로 함께 찾아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맛돌스 맛돌의 맛. 네, 그러면 저희는 이번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해서 저희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리얼 라이프 게릴라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 업로드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출되는 플랫폼은 유튜브, 팟빵,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댓글 달기 편한 플랫폼 자체는 유튜브랑 팟빵 그리고 스포티파이니까요. 좀 더 댓글 달기 편한 플랫폼으로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번 에피소드 시절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청취자분들께 질문 드린 사항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단톡방 같은 경우를 터트리시냐 아니면 뭐 전 애인과 친구를 지낼 수 있냐 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 에피소드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공식 이메일이 있습니다. 긴 글로 사연을 보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보내주고 싶으시다면 긴 글로 메일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게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gmail.com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중간에 최근에 업로드가 한 주 쉬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현생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스토리로 꼭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팔로우하시고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됐다 뭔가 일이 있었나 하면 인스타그램 들어와 보시면 관련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게리얼라이프 GA 숫자 2 REALLIFE 계정 팔로우하시고 소식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만을 의미 있는 게리얼라이프 게릴라의 움파였고요. BBM 뽀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